이번 시간에는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전기라는 것은 고용할 정자를 써서 머물러 있는 전기라는 뜻입니다. 전류가 흐를 유자를 써서 흐르는 전기라면 정전기라는 것은 멈춰 있는 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시키기 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전기를 띠지 않고 서로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정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찰을 시키면 플라스틱 막대가 털가죽보다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다 보니까 전자의 이동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전자가 많아진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전자를 잃은 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전기가 형성되죠. 그래서 전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전자가 이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기가 어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바로 정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 요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을 대전체라고 합니다. 대전체를 중성 상태의 금속에 가져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금속은 잘 굴러다닐 수 있는 알루미늄 캔으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중성 상태의 알루미늄 캔에 중성 상태의 플라스틱 막대를 가져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성인 캔에 대전체를 가져가면 알루미늄 캔은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실제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대전체가 등장하면 없던 전기력이 불쑥 나타납니다. 전기력은 같은 전하끼리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전하끼리는 인력이 작용하죠. 마이너스 대전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체와 가까운 곳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먼 곳은 전자가 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순식간에 중성이었던 캔에 흐르는 전기가 아닌 머물러 있는 전기, 바로 정전기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원리로 해서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계속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캔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전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찰시켜서 생기는 방법, 그리고 마찰시키지 않고 대전체를 중성 상태의 금속에 가져가서 정전기를 유도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던 걸 이끌어낼 때 유도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대전체를 중성인 상태의 금속에 가져갔을 때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바로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금속은 도체죠. 정전기 유도는 부도체에서도 일어납니다. 차이점을 보자면 전자의 이동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따라서 도체인지 부도체인지가 결정되는데 도체는 전자가 원자 안에 구속되지 않고 매우 빠르게 돌아다니는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가 나타나면 엄청나게 빠르게 몰려옵니다. 반면에 부도체의 전자는
자신이 소속된 원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전자가 도는 궤도가 대전체 쪽으로 약간 치우친 정도로 소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전기 유도 현상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주로 빠른 변화를 보이는 금속을 이용하게 됩니다. 플러스 대전체를 금속 막대에 가져가면 저 멀리 있던 전자가 너무나 반갑게 전력 질주해서 달려옵니다. 그러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먼 쪽은 플러스를 띠죠. 그런데 이 물체가 정말 전기를 띠는지, 그리고 이 금속은 얼마나 전기를 띠게 된 건지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금속 막대를 정교하게 변형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전기가 되겠습니다. 검전기는 이렇게 금속을 골격으로 해서 병에 담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검전기의 구조를 보면 위쪽은 납작하게 해서 금속 판을 만들고 한 곳으로 전자가 몰릴 수 있도록 가느다랗게 만든 금속 막대, 그리고 전자의 작은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금속을 최대한 얇게 핀 금속 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전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물체의 대전 여부, 즉 물체가 전기를 띠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성 상태의 검전기에 어떤 물체를 가져갔을 때 이 물체가 중성이라면 금속 박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물체가 전기를 띈다면 물체가 플러스 전기든 마이너스 전기든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금속 박이 벌어지는 걸 보고 아, 이 물체가 전기를 띠는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대전된 전하의 양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 물체가 전기를 많이 띨수록 물체가 플러스 전기든 마이너스 전기든 상관없이 무조건 금속박은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를 보고 물체의 대전된 양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검전기에 전기를 띠는 물체, 즉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왜 벌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은 다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든 원자 핵과 전자가 분포하겠지만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가장 위쪽과 가장 아래쪽만 표시하겠습니다.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은 중성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검전기가 작동하는 원리의 핵심은 전기력입니다. 같은 전하끼리는 청력이, 다른 전하끼리는 남녀가 끌어당기듯이 인력이 작용한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전자만 돌아다닌다는 점도 기억하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 볼까요? 그러면 금속판의 전자와 대전체 사이에 청력이 작용해서 전자는 금속박 쪽으로 잽싸게 도망을 갑니다. 도착했더니 주변은 중성인 상태로 전기를 띠지 않고 도망쳐온 전자들만 마이너스 전하를 띠다 보니 서로 간에도 청력이 작용을 해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도망쳐온 전자끼리의 청력 때문에 금속박이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현상은 중성인 검전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서 없던 전기가 유도된 것이니까 정전기 유도 현상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반대 전하인 플러스 전하가 돼서
사랑이 꽃피는 곳이 되고,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띈 전자가 도망쳐와서 형성된 것이니까 대전체와 같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 볼까요? 금속판에 있는 전자가 달려가는 건 당연하고 금속박에 있는 전자들도 인력에 의해서 달려갑니다. 대전체의 전하량이 작기 때문에 달려가는 전자의 양도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속박에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아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가 와도 원자핵끼리의 청력이 작용을 해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금속판이 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대전체와 반대 전하인 마이너스를 띠고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아져서 플러스를 띠게 되겠죠. 대전된 전하량이 커지면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지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대전된 전하량이 적은 마이너스 대전체를 대면 도망가는 전자의 양도 적겠죠. 전자끼리의 청력이 작아서 금속박이 살짝 벌어집니다. 그런데 대전된 전하량이 많아진 마이너스 대전체를 대면 금속박으로 도망가는 전자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도망쳐온 전자끼리의 청력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더 벌어집니다. 결국 대전된 전하량이 많을수록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 경우도 볼까요? 대전된 전하량이 적을 때는 올라오는 전자수가 적기 때문에 금속박의 원자핵의 청력이 작아서 살짝 벌어지는데 대전된 전하량이 커질수록 금속박의 전자가 위로 올라와 버리니까 양전하만 잔뜩 있다 보니 원자핵끼리의 청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